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기억을 갉아먹는 병이라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바로 치매인데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치매 신호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종이에 어떤 시계를 그린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종이에 시계를 그리고요. 1부터 12시까지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11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침을 정확하게 그리면 되는데요. 네.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11과 10을 정확하게 시침, 분침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계에 이제 원을 그리는데 이 모양이 왜곡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숫자, 시침 등이 잘못 표현됐다면 치매 초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평상시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해요. 남들보다 걷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거나 네. 아니면 쥐는 힘 있죠. 네. 양력이 약하다면 치매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저 요즘 쥐는 힘이 좀 약해지는데 걱정인데 벌써부터 우리 어머님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365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에 찾아오는 머릿속에 지우개 치매 최신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치 영남대 신경과 박미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 신경과 박미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다, 알츠하이머가 곧 치매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네, 다르죠. 치매는 하나의 증상군을 지칭하는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병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전체 치매의 약 7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매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나이로 인한 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영화를 보면 기억나네요. 젊은 환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이게 주로 발병 시기는 언젠가요? 알츠하이머 병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령에서 발생을 많이 하지만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또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그거보다도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이 올 때는 그거보다 더 어린 나이에 치매가 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최연소 알츠하이머 병이 보고된 나이는 34세 환자입니다. 어머나, 너무 어린 네. 나이에. 네. 젊다고 해서 이렇게 방심할 수는 없네요, 교수님. 근데 사실 그 건망증하고 치매는 다른 거잖아요. 저도 네. 자꾸 이렇게 잘 까먹거든요. 지금도 질문 드리려다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버벅일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혹시나 건망증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해지면 이게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 없다고 하면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그 다음 단계가 경도의 인지장애. 그 다음 단계가 알츠하이머 병 내지는 기타 다른 치매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 친구들도 건망증이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치매가 아닐까? 정구 증상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사실 아니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의학이 발전해 가면서 알츠하이머 병은 어제 오늘 생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발병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 첫 단계는 특히나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건망증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상인에서는 그냥 건망증으로 머물러야 되는데 알츠하이머 병은 건망증에서 인지기능 장애에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건망증과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정확하게 구분 짓는 어떤 법칙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나 건망증은 일상생활도 잘 되고 사회생활도 잘 되고 깜빡깜빡했지만 오랫동안 안 보던 연예인이 TV에 나왔을 때 이름이 가끔 생각 안 나고 그런 경우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것은
그냥 건망증이고 또 한참 있다가 아 맞아 그분이 이 성명이 이거였지 하고 네.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건망증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단계는 기억이 스스로 이제 인출이 잘 안 돼가지고 남이 제3자가 그거잖아 이렇게 깨우쳐 줄 때까지 갈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치매는 그 단계에서 자기의 그 일상적인 기억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사회생활도 유지가 안 되고 직업적인 면도 당연히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젊었을 때 정상일 때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메모리를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한 것처럼 딱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치매가 많이 진행된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보관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그 서구의 어떤 그 서양 화가는 너무나 이제 배우자나 이런 분을 못 알아보면서까지도 자기가 그렸던 그림은 유사하게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는 그런 능력은 살아있는 걸 우리가 보존 가설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네. 관심 가지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전문가처럼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운동하고 식영양, 아까도 우리가 식품이나 영양, 수분 같은 것들도 같이 겸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경도 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세 이상 성인에서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경도 인지 장애는 약 1년은 한 20% 정도가 치매로 가고 한 3년에 40% 가까이 돼서 결국은 알츠하이머 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천히 진행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계이고 또 이거를 늦출 수 있는 어떤 치료나 인터벤션이 있다면 우리가 이 좀 더 생활의 어떤 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저도 요즘 들어서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서 참 걱정이거든요. 좀 더 열심히 뭔가를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그 기억 장애가 생기면 이게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고 검사를 해 봐야 할까요? 일단은 그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학생이 이제 성적을 테스트 하듯이 그 환자분의 기억력을 비롯한 기타 다른 인지기능 장애를 시험을 쳐야 돼요.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하시면 당황하게 돼서 가끔 실력이 떨어지게 그렇겠네요. 보이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경심리 검사라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선별 검사도 있고 이제 심화 검사도 있는데 선별 검사는 뭐 10분 안에 끝나지만 그 단계에서 스크리닝에서 이제 패스를 하지 못하시면 심화된 검사를 하셔야 하고 그 심화된 검사는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정도로 다양한 그 인지 기능의 어떤 형태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상 노인의 그 나이와 그다음에 남녀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 정상치를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예를 들면은 65세인데 대학을 졸업하신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그냥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나 똑같이 표준 점수가 같지가 않아서 그런 걸 다 감안한 표준 점수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 한 1.5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이면서 약간의 빨간불이 들어오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에서 패스를 못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영상 검사는 아밀로이드가 어디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펫 검사, 그리고 가족 MRI 검사, 다른 치매, 2차성 치매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MRI 검사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중요하니까 가족력을 물어보면서 또 기타 특수한 유전자 검사라든지 기저질환 등 다양한 생체 표지자 검사로서 위험군으로 우리가 분류가 된다면은 이제
지금 비록 치매는 아니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 위험군으로 가시면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시험도 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약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네. 본인에게 적절한 양, 보조적인 약물을 같이 복용하시면서 일정 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경도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낮 시간 돌봐주는, 케어해주는 기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치매 보험 광고도 진짜 TV 이렇게 틀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요즘이거든요. 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떤가요, 교수님?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원래 치매 유병률은 65세부터 고령 인구이기 때문에 65세에서 5세씩 높아짐에 따라서 2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 현재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치매 유병률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이 치매로 진단을 받고 있고요. 특히 치매는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블링 하는 2배, 갑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85세 이상에서는 약 30% 이상이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85세 인구 연령의 고령 인구의 30% 이상이 치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한 85세 정도 되면 3명이 모이면 1명분이 치매가 되겠습니다. 고령 환자가 또 증가하는 것만큼 교수님 환자 치료에 관련된 의료 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치매 관련 의료 비용 현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6조 원으로 국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는 의료비, 요양비, 간병비, 기타 간접 비용, 사회적 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간 1인당 의료비를 따져보면은 경도 치매인 경우에는 1년간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중증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2배 가까이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약 4천만 원이요? 네. 와. 그래서 치매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그 보호자들의 환자분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해서 조기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하는 것이니까 조기 진단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런 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잘 된다면 현재 연간 2 내지 3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예. 아울러 조기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 또한 가족 부담 완화도 가능한데 그 보호자분들은 약 8년 동안 약 8천만 원 이상의 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또 환자분에게 그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시간도 약 8,000시간 정도의 여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치매라는 병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든 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잖아요. 현재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환자나 가족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치매 치료 대책과 치매 관리 인프라 확보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 따라서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치매 안심센터,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상담 콜센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상담, 조기 검진, 돌봄 서비스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환자분이나 조호자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수님, 치매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치료일 것 같은데요. 이번 달이죠. 12월에 이제 신약이 국내 출시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기대가 아주 뜨겁던데 어떤 약이에요? 여태까지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라는
치매 증상의 완화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약을 복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기부터 복용하는 것이 약 50% 정도의 어떤 그 요양원으로 환자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약 50% 정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을 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서 굉장히 목마르게 기대해 왔었는데 이번에 레카네맙이라는 아밀로이드 면역 치료제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5월 달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단일 클론 항아밀로이드 항체입니다. 이 항체는 유해한 표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결합하여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해당 단백질을 제거하도록 활성화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어려우시겠죠? 네. 어려운데 알고 있으면 예방주사 같은 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나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아 때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맞으면 거의 다 예방이 되지만 네.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서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신약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될까? 또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려할 사항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꿈의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너무나 이렇게 환상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약값은 우리 몸무게 1kg당 10mg을 투여하기 때문에 몸무게에 따라서 약값은 좀 달라지나 보통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00만 원이 연간 소요된다고 하니까 네.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약값만이고 또 이제 2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MRI를 찍어가면서 또 부작용이 있나 등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그런 소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3,5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고가의 비용과 또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만 허가가 났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이 조기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지만 이미 중기까지 넘어간 환자에게는 치료가 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불편하고 또한 2주마다 39회를 1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점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물게는 약물 부작용이나 주사를 주입하면서 생기는 흔한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치매학회 차원에서는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서 투여 환자 선택과 처치 프로그램 등의 표준화나 균형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약에 이제 부작용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 신약도 미리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작용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작용은 이제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흔한 발적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뭐 두통과 오심, 그 다음에 감기, 몸살과 같은 그런 독감 기운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교적 흔한 것으로 적절한 대응 치료를 적절하게 응급 치료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고 출혈과 이대만의 부종은 MRI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어떠한 그 규칙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중등증 이상 되었을 때는 치료를 일단 중지하거나 연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로 봤을 때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치료시설로 모신다는 게 혹시 불효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는 분위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통념적으로 이제 6.25 사상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책임과 효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 의무 이런 것으로 보통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보호자나 조호자에게 심해진다면은 오히려
그런 효도하는 데 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정책 부분에서도 요양시설의 역할과 그 전문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일상 속에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 마무리 말씀을 전해주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를 되돌릴 수 있는 비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방은 어느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의사, 가족, 환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술, 담배,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러한 대사성 질환을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병원 신경과 박미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